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썩 그렇게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장 초반 출발은 좋았었지만 오늘 시가를 내내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종가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의 낙폭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또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책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금융주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는 반도체하고 금융주 이쪽이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크랩톤까지 대체적으로 게임주의 흐름이 괜찮았었고 그 외에는 그다지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지난 8월 1일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비록 순매도가 나왔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모처럼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크래프톤, SK하이닉스, 현대로템,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삼성전자고 크래프톤 이 두 종목은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현대로템, KTNG, 한국가스공사, DB손해보험, 오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지만 규모 자체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미국 증시는 큰 변동 없이 생각보다 시장에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2%로 마무리했고 S&P 500은 전날과 동일했었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 또 반도체 지수는 0.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난주 월요일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시장에 큰 변동 없이 또 V자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을 보면 자, 니케이는 오늘 2.6%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V자로 올라오고 있죠. 또 대만은 전날과 거의 비슷하네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시각도 어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그 급락의 원인이었던 세 가지 이유, 그 중에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조금은 진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번 주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시장의 급락이었던 주된 이유들, 그 중에 일정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은 진정된 만큼 이번 주는 특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1차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해도 위에 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만하면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매수 관점의 시점으로 보되 직전의 저점을 절대적으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지수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모두 동일하게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사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전날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았던 시장이었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만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코 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배경 중에 하나로서는 최근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재료, 그 세 가지 중에 다소 해결이 되지 못했던 중동 전쟁 이슈 있죠. 그게 오늘 오전부터 시장에 많은 작용이 되었고 그 때문에 방산 관련주라든지 유가 상승 관련주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쪽이 오전장부터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언제쯤에 공격이 들어올지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24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게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면
오늘 밤 안에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쯤에 그때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스처만 이렇게 취하고 실제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항상 어떤 팩트가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어제 새벽에 국제유가도 크게 급등을 했었고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또 방산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오전장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조금 전 그런 업종들은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었고 대체적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시장 흐름을 굉장히 주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단순히 그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항상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로 인해 어떤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좋지 못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최소한 주식시장에 도전을 하였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전기차 화재 이슈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 그쪽이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이러한 재료들이 충분히 더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크게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전기차 화재 예방이라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기가 되는 대책 중에 하나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든지 과충전에 제한을 두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지하보다는 지상에 충전소를 만들자 이런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빨라도 8월 말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냐면 지금의 배터리를 넘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극한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화성, 지금 26.9%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CIS도 마찬가지죠.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도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한 차례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빨라야 8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과 기대감이 계속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물론 실적적인 부분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약간의 재료에 의한 스윙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전고체 배터리 외에도 개별 종목 내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민테크, 이 종목은 오늘 6%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지만 전날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기업이 주력을 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조기에 차단하는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이틀 동안 강한 급등이 나왔고 자, 그리고 비슷한 차트죠. 그리드위즈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고 또 오늘은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과충전에 제한을 두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는 PLC 모뎀을 제조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차트예요. 이 종목은 이닉스라는 종목인데 오늘은 비록 3%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지만 전날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내화 격벽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내화 격벽이라는 것이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탑승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 이슈와 함께 제가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또 그 외 개별 종목 3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장 매수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재료는 충분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재료 안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면 또 눌러주는 시간은 필히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스스로 재료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요.
성급하지 않게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지금 여러가지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시장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2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도 있는 만큼 당분간의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의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업종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업종은 아니고요. 조금은 이슈를 활용해서 짧은 스윙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